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 죽음, 생로병사, 그중에서 병과 죽음에 대한 미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수명은 급격하게 연장되고 있으며 노화는 정지가 아니고 역전되어서 오히려 젊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가 될 때까지 또 냉동으로 보관되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희망에 따라 냉동인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국의 제2의 에디슨이다 해서 수백 가지의 새로운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기타, 전기풍금, 신서사이저를 MIT를 나와서 17살 때 이미 개발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성인식기기, 청계사가 하면은 그 자동차가 청계사가로 간다든가 요즘에 핸드폰을 켜고 박영숙 하면은 박영숙에 대한 이력이 착 올라옵니다. 이런 음성인식기기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이 기계의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2045년이 되면 불멸의 시대가 온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노, 바이오, AI, 인공지능이 발전하여서 이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묘비명을 만들어놨습니다. 1948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죽는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죠? 거기다가 never 결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RAD라는 RAAD Revolution Against Aging and Death예요. 그 약자를 줄여서 RAAD 즉 노화와 죽음의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페스티벌이 올해 8월 달에 8월 초에 4일부터 7일까지 거의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라드 페스티벌은 급진적인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놀라울 만큼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크로마뇽인들은 원시인들이죠. 18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클레오파트라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25세였습니다. 그런데 1840년도가 되면서 이제 38세, 요 정도, 그리고 1900년도가 되면서 40세, 그런데 1930년대 중반쯤 해서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20, 30세가 확 증가합니다. 늘어났어요. 페니실린 때문입니다. 인간은 페니실린을 개발하여서 페니실린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 평균 수명은 84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5년 또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새롭게 7가지의 기술이 나와서 수명을 100세 또는 200세 또는 무한대로 연장시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라드 페스티벌에 참석한 거의 1000명 이상의 대부분의 AI 인공지능 학자에다가 바이오 메디슨 학자에다가 의학 대부분 의사들이었습니다. 아주 지능이 높은 1000명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분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MIT를 나왔고요. 지금 현재 명예 박사학위만 해도 수십 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2012년부터 구글에서 레리 페이지가 모셔갔습니다. 모셔가서 이제 글로벌 브레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글로벌 브레인의 팀장으로 기술 이사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드 페스티벌 즉 급진적 수명 연장 페스티벌의 주인공으로 참석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영구히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기술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다. 그 7가지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를 주사로 맞아서, 그죠? 여러 번 맞아서 여러 가지 질병도 치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텔로메어라고 DNA 꽁지에 효소 덩어리가 있습니다. 효소 덩어리를 텔라메어라고 합니다. 텔라메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허물어지고 떨어져서 짧아져요. 축소가 되면서 주름이 일어나고 장기에 질병이 오면서 우리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텔로메어 늘리면 됩니다. 텔로메어를 늘리는 기술이 이미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세포공학, 세포를 짜집게 하고 우리가 장기를 프린트해가지고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교체를 하죠. 거기에다 유전자 공학이니 요즘에는 크리스토퍼라고 해서 유전자를 편집을 합니다. 유전자 편집 가위까지 나왔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나와서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드 페스티벌에 지금 참가해서 셀피 찍고 있는 셀카를 지금 찍었습니다. 보시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라드 페스티벌에 나와서 강연 연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IQ만 전부 모아도 그죠? 1000여 명의 IQ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장 지식이 많은, 지식층이 많은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종말, 죽음의 죽음, death of death를 외치고요. Aging is disease라고 합니다. Aging은 노화죠. is disease, 질병이다. 노화는 질병이다. 고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늙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벤 고르첼, AI 인공지능의 최대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저희가 AI가 있고 AGI가 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는 뭐 전체를 다 통할 수도 있지만 네로 AI를 주로 일컫습니다. 네로는 좁은 AI, 좁은 인공지능은 한 가지만 합니다. 알파고 지능이 낮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능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아무리 가리켜도 그 알파고는 뭐만 하느냐? 바둑만 둘 줄 압니다. 또 알파고에다가 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체스만 하게 한다든가 한 가지만 해요. 그런데 인간은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야 하는 생각, 밥해야 하는 생각, 아이 데려다 줘야 하는 생각,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 나가지고 무슨 연설을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생각, 집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생각, 하루에 생각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바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일반 인공지능 또는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 일반지능 협회장이 바로 이 벤 고르첼입니다. 벤 고르첼은 또 이 지금 한 회사인데 이게 제네시언트라는 이 회사는 초파리를 연구했습니다. 초파리를 지난 40년간 연구해서 초파리의 수명을 4배로 또는 5배로 늘렸습니다. 초파리 중에 강초파리, 오래 사는 초파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유전인자를 또 연구를 하고 해서 강화시킨 거죠. 강화시켜서 수명을 연장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특수한 물질이 그 초파리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허브라고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가지고 초파리에게 주었더니 아주 비실비실하던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런 초파리가 금방 살아서 팔팔 날아가는 치유를 하는, 그러니까 노화를 치유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네시언트라는 회사에서 초파리 연구 40년 끝에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약을 만든 이런 회사도 있고요. 이 회사에 이제 모든 신약 제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많은 경우의 수, 알약을 15% 넣고 5% 넣고 0.5%, 0.01% 무슨 성분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경우의 수를 인간이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즉 벤 고르첼이 이 초파리 회사 제네시언트에 가서 인공지능으로 초파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이런 연구를 해서 지금은 이미 알약을 수명을 연장해주는 이런 알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새로운 신기술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갔더니 그 1000여 명의 참석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끼고 있는 이런 팔찌를 끼고 있었어요. 더 상세하게 보면 팔찌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 팔찌는
그 알코아라는 크라이오닉스, 영어로는 크라이오닉스라 그래요. 냉동 인간 기술, 인간을 냉동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냉동시켜 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내가 팔찌를 끼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이 팔찌를 꼈다는 것을 얼른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사람이 죽은 지 수분 내에 이 사람을 옮깁니다. 옮겨서 수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은 고쳐지지 않는 내가 췌장암을 앓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 췌장암을 수술해서 낫게 할 거야. 병이 고쳐지는 시기, 그때까지 냉동으로 나를 보관해 주세요.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알코아사에다가 자기의 신체를 맡기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알코아사의 회장인 맥스 모어이고요. 이 맥스 모어 뒤에 있는 이 큰 이 기둥같이 생긴 여기에 사람들이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인형이고요. 실제로는 아니고 자기가 냉동되고 싶으면, 그죠? 냉동이 되고 싶은 자기 스스로 가서 그 기기에 키를 잽니다. 키가 큰 사람은 큰 이런 기기, 용기를 사용해야 되고 작은 사람은 작은 용기를 사용해야 돼. 왜냐하면 공간이 남아 있으면은 그 액화 질소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살아있을 때 가서 요거 내 거야 이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팔찌를 끼고 만약에 내가 사망할 때에 좀 연락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연락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 긴급하게 긴급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이 회사로 아리조나주에 있습니다. 이 알코아사는. 그래서 거기에로 사람이 실려갑니다. 실려가면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맥스 모어가 보여주죠. 이게 저는 봤습니다. 비디오 투어라고 비디오로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이건 이 장면이 다 있어요. 사람이 오면 기본적으로 혈액을 빼내고 혈액 대체액을 주입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냉동시켰을 때에 혈관을 찔러요. 그죠? 잘못해서 혈관을 찌르면 혈관이 파괴되면 되살릴 수가 없어요. 혈관은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을 우선 2시간 반 동안 빼내요. 2시간 반 동안 빼내고 거기에다가 혈액 대체 물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9도로 팍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사람이 147구다. 지금 159라고 합니다. 이미 150명이 자기의 몸을 그죠? 언제 깨워달라. 내 이 질병이 이제 치료가 되는 시점에 깨워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험을 든다 그래요. 보험을 들면 보험에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씩을 내고 베네피셜이라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이 보험 는 돈을 바로 이 알코아사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약간의 살아있을 돈을 내고 냉동 보관이 됩니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 졸탄 이스타반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올해 지금 트란스 휴먼 당입니다. 휴먼이 있고 트란스 휴먼이 있고 포스트 휴먼이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대부분 휴먼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대부분 트란스 휴먼입니다. 기계, 칩, 뭐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나의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경을 끼워서 멀리 볼 수 있도록 내 눈의 성능을 향상시켰죠. 그래서 모든 기계 이런 첨단 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트랜스휴먼이라고 하고 이런 트랜스휴먼들이 앞으로 칩을 넣어서 결국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은 포스트 휴먼.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면 우주나 공간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졸탄 이스타바는
트랜스휴먼 당의 당수로서 지금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왜 출마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수명 연장을 지지하고요. 트랜스휴먼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안경도 안 끼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엄청난 예산,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600억 불을 국방 예산에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10억 불 정도를 트랜스휴먼 또는 수명 연장 또는 기계로 인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예산으로 투입을 하자. 라고 해서 그게 뭐 1조에서 한 10조 정도만 예산을 10조 원 정도만 투입을 해도 인간은 행복하게 충분하게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피터 나이가드인데 아주 배도 나오고 이 사람은 베네똥 같이 굉장히 큰 패션 기업 억만장자입니다. 이번에 라드 페스티벌에 올 때 그 전용 비행기가 왔는데 비서진, 텔레비전 팀 해서 11명을 데리고 왔어요. 비서가 11명이 따라옵니다. 한 번 움직일 때 뭐 6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굉장히 몸이 그저 뚱뚱했고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죠.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무슨 치료를 했고 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특히 차병원에 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70세 중반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우룩부룩 지금 20대 근육처럼 나와 있고 아주 젊은 이런 피터 나이가드의 그죠 모습 얼마든지 달려도 헉헉대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또 피터 나이가드의 아들인 카이 나이가드고 이미 이 패션 사업을 하다가 수명 연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200억,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미 수명 연장 회사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수명 연장은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이 하나의 큰 사업이다 또는 산업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142세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지났습니다.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제 150대 시대 또는 라드 페스티벌에 따르면은 500대 시대, 5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얼굴도 이렇게 젊어질 수가 있고요. 주름이 개선되고 지금 리즈 페리시인데 잘 보시면 리즈 페리시가 최초로 페이션트 1 환자 페이션트 지로라고 합니다. 0번의 환자다. 최초의 환자입니다. 텔로메어, DNA 꽁지에 붙어 있는 이 효소 덩어리 텔로메어를 20년 늘렸습니다. 지금 보이면 나이보다 20세가 젊어 보인다. 오른쪽에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이 힐을 그죠 20cm를 신은 오브리 드 그레이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이 계세요. 이 여자를 잘 보시면 힐 보이죠? 20cm 힐. 이 사람이 라드 페스티벌을 조직위원장인데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 중반입니다. 달려요. 저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런 세상이 와 있죠, 지금. 이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스 자버론코프라고. 이 사람은 IQ가 20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AI 인공지능인데 바이오 메디슨,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스타트업 기업인데 꽤 굉장히 큰 기업으로 지금 현재 2천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인실리코 메디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재미있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젊은 지금 나이가 든 이 얼굴을 젊게 바꿔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까지 신약 개발하는데 10년, 12년 걸려요. 그것을 AI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연구하여서 그리고 접시에다가 피부, 세포를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신약을 투입해서 10년, 12년 걸리는 신약 제조를 2년 또는 1년으로 줄이는 이 역할을 해서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사람만 잡으면 신약 개발을
그냥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빌 클린턴한테서 뭐 여러 가지 시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AI 뷰티 컨테스트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즉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 뷰티 컨테스트를 해서 누가 미인인지 미인 대회를 합니다. 미인 대회. 인공지능이 50대가 앉아가지고 사진을 보내요. 사진을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내면 그 사진을 쭉 크게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미녀인가 또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만 보내라고 해요. 그렇게 보내서 미녀 1, 2, 3 뭐 진선미를 뽑고요. 시상도 하고 마지막에는 당신 얼굴이 여기 주름이 이렇게 졌고 여기에 착상이 왔고 여기에 뭐 기미가 끼었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간암 2기 질병을 파악해 줍니다. 질병을. 이런 뭐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곁에 다가와서 급진적으로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 장면, 오브리 드 그레이가 연설하는 장면. 이 여자는 수잔 소머스입니다. 옛날에 스리즈 컴퍼니에서 유명한 미국의 배우죠. 이 배우도 70대 중반인데 보세요. 이렇게 젊습니다.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호르몬 치료를 하고 수명 연장 치료를 받는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수명 연장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이 개선을 하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죽지 않아도 된다.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노화, 에이징, 노화를 정지시키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킵니다. 회춘, 더 젊어지는 거죠. 이제 아까 보면은 텔로메어를 20배로 20년을 늘려가지고 20년 젊어진 사람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여서 더 이상 죽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 We do not have to die.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진적 수명 연장이라는 라즈 페스티벌에 제가 올 8월 달에 거의 열흘 동안 미국 샌디에고에 개최되는 이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수명 연장이라는 기술, 바이오 메디슨입니다. 바이오 메디슨 쪽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구글도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애플도 뭐 여러 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바이오 메디슨 기술이 나오고 줄기세포, 텔로메어 기술, 그죠? 뭐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죽음 극복과 노화 역전을 시켜주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